오늘은 일리노이주 예비 선거일입니다. 유권자들은 대통령 선거를 포함한 여러 경선에 참여하게 됩니다. 프리스커 주지사가 겸상적혈구 질환 치료에 형평성을 촉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질병통제방센터가 미 전역에서 홍역 발병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여행객들에게 예방접종을 강력히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시카고 최대 먹거리 축제인 테이스트 오브 시카고가 올해도 나스카 도심 경주 일정과의 조정을 이유로 7월이 아닌 9월에 개최됩니다. 올해 8월 1일부터 4일까지 시카고 그랜드파크에서 열리는 롤라팔로자 라인업이 오늘 공개됩니다. 오늘 더 은혜라는 주제로 열린 더 디바스 콘서트가 지난 주일 오후 5시 노스브룩에 소재한 레이크뷰 언약교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시카고 경찰과 충돌 사고로 중증 장애를 남긴 소년의 가족이 4,5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게 됐는데요. 시의회 재정위원회가 어제 15세 소년 네이든 존슨 가족과의 합의를 만장일치로 승인한 데 따른 겁니다. 미국 내에서 발암물질 성면의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미국에서 승인된 최초의 일반 의약품 피임약인 오필 온라인 판매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불법 입국자를 주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 구금할 수 있게 한 텍사스주의 이민법 시행이 연방 대법원의 명령으로 무기한 보류됐습니다.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만 식사를 하고 나머지 시간을 공복 상태로 유지하는 간헐적 단식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유튜버와 협업해 역사상 최대 규모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제작합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은 일리노이주 예비 선거일입니다. 오전 6시 일제히 투표소 문이 열렸는데요. 유권자들은 대통령 선거를 포함한 여러 경선에 참여하게 됩니다. 단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미 비공식적 후보 지명을 확정한 상황에서 12년 만에 가장 낮은 대선 예비 선거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일리노이 선거안위는 예측했는데요. 하지만 의회와 주 하원 및 상원을 포함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경선들이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것 중에 하나는 쿡카운티 주 검사 선거입니다. 출마한 두 민주당 의원인 아이린 오넬브리케와 클레이턴 해리스 간의 낙태와 노조 문제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이슈가 되면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승자는 11월 공화당의 밥 피오레티와 자유당 앤드류 카핀스키와 대결하게 됩니다. 투표소는 오늘 오후 7시까지 운영됩니다. 프리스커 주지사가 겸상적혈구 질환 치료의 형평성을 촉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프리스커 주지사는 어제 주내 가장 큰 겸상적혈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라라비다 병원을 방문해 이 같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이번 명령은 많게는 100만 달러 이상에 달하는 비싼 비용으로 일반 미국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획기적인 치료를 보다 용이하게 받게 하기 위한 조치로 주지사는 이 병을 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주 의료 및 가족 서비스부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내에서 새로운 겸상적혈구 질환 치료법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는 신규 지불 모델 및 재정 구조로 확립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창설을 주문했습니다. 겸상적혈구 질환은 신체 주위에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가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유전성 혈액 질환입니다. 정상적인 적혈구는 유연하고 원판 모양이지만 겸상적혈구 질환에서는 딱딱하고 초승달 모양이며 끈적거리게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혈관이 막혀 조직과 장기가 손상되고 또 심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혈액세포는 더 연약하고 부서지기 때문에 빈혈이라고 알려진 적혈구 수가 감소하는데요. 더욱이 겸상적혈구는 뇌혈관의 흐름을 차단해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겸상적혈구 빈혈이 있는 소아의 최대 10%에서 발생하며 사지 약화, 또 불명확한 언어, 발작 및 인지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국내에 약 10만 명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중에 대부분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인데요. 주로 약물 치료와 정기적인 수혈을 통해 치료합니다. 수혈은 빈혈 수준을 낮추고 겸상적혈구를 희석하며 혈액 내 산소 수준을 높여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리노이주 낫적혈구병 협회의 전무이사 탈라나 휴스는 이번 발표가 적당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을 지원하는데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질병통제병센터가 미 전역에서 홍역 발병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여행객들에게 예방접종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 플로리다에서 시작된 홍역이 현재 일리노이를 포함한 17개 주로 확산됐으며 올해 들어 불과 2달 만에 홍역 환자가 59건이나 보고돼 지난 한 해 전체 사례를 이미 초과했습니다. CDC는 최근 안전조치와 예방수칙을 업데이트하며 여행자들이 여행 최소 6주 전에 의사와 예약해 홍역 백신 접종을 확인하도록 요청했는데요. 이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홍역 바이러스의 특성상 예방접종을 최신 사례로 유지하며 감염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홍역은 공기를 통해 전염되며 감염된 환자가 머무른 공간에서 바이러스가 2시간 동안 떠돌아다닐 수 있어 미접종자가 홍역 감염자에게 노출될 경우 90% 이상이 감염될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 내 홍역 환자 중 최소 6명은 백신을 맞지 않고 해외여행을 갔다가 감염돼 돌아온 사례로 홍역에 감염될 경우 중이염과 설사, 심한 경우 폐렴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중증 환자는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입니다. CDC는 모든 여행자가 해외여행 전 홍역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오스트리아와 필리핀, 루마니아, 영국 등 홍역 발생 국가뿐 아니라 홍역이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모든 지역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에서 발암물질 성면의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환경보호청은 어제 일부 표백제와 브레이크 패드 등에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백성면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자동차 정비공들을 치명적인 성면 섬유에 노출시켜온 성면 함유 브레이크 블럭의 유입이 6개월 후 단계적으로 금지되며 성면 패킹은 2년 후 사용이 중단됩니다. 성면은 내구성과 내열성, 전기 절연성 등이 뛰어나고 값이 싸서 건설자재, 또 전기제품, 가정용품 등에 폭넓게 사용된 천연 섬유입니다. 그러나 호흡을 통해 그 가루를 마시면 20년에서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돼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됐습니다. 오늘 더 은혜라는 주제로 열린 더 디버스 콘서트가 지난 주일 오후 5시 놀스브룩에 소재한 레이비 언약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한국 1세대 대표 여성 사역자인 최미, 최명자, 손영진, 송정미 4명으로 구성된 더 디바스는 이날 1970년에서 8, 90년대 즐겨 듣고 불렀던 주옥같은 찬양들과 함께 또 위로의 메시지로 참석한 650여 명의 관객들에게 진한 감동과 은혜를 선사했는데요. 팬데믹 이후에 가라앉았던 영적 신앙이 회복을 이루고 또 성령의 임재가 거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카고 콘서트는 JPM 기도운동 주최로 마련됐는데요. 대표 강학수 목사입니다. 글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성황리에 마치게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바라기는 이 시카고에 이 찬양 문화가 좀 더 확산되었으면 좋겠고 이 시카고에 새로운 좀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는데 복음화와 부흥의 어떤 도화선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40년 전에 들었던 찬양을 다시 들으니까 감회가 새롭고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고 참 깊은 감명을 받고 시카고의 삶이 고달픈데 이런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힐링받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세대 CCM 가수 4분의 노래를 통해서 정말 감동받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특별 게스트로 참여한 CCM 가수 남궁송옥이 나를 통하여로 막을 올렸는데요. 곧이어 찬양사역 36년 경력의 송정미 사모가 나와 첫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46년 차인 맏언니 최미 사모, 45년 차인 최명자 사모, 41년 차인 손영진 사모 중 막내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내게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이들은 팬데믹이 끝난 2년여 전부터 더 디바스를 조직해 잃었던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있는데요. 시카고 집회를 마친 더 디바스 소감은 어떨까요? 이들은 많은 분들이 환영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모든 찬양의 열기가 시카고의 찬양 문화 사역을 활발하게 하는 귀한 계기가 되고 부흥의 도화선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 타이밍에 오게 해주신 것도 저에게 너무 감격이고 또 그 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게 저에게도 영광입니다.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모여서 또 믿지 않는 새신자들도 또 넌크리스찬들도 오시고 목사님들은 당연하시고 환우들도 계시고 홀사모님도 계시고 정말 다양한 층이 함께 오셔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감격이에요. 일단은 너무 행복했어요. 나도 이민자라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얼굴을 보니까 다들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얼굴들인데 거기에다가 우리들이 선물이 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환경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선물이 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주인공처럼 모든 분들이 주인공이 되셔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다들 좋아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그 은혜가 정말 그 띠임대로 오늘 더 은혜가 이루어진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찬양이 풍성했으면 좋겠다. 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런 시대거든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찬양해 주시고 울고 계시고 중간중간에 너무 집중하면서 저희를 바라봐 주시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노래할 수 있었다는 게 참 감격스러웠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나 감격했어요. 참 구원의 확신도 갖게 되고 워낙 있었는데 더 갖게 되고 아주 옛날에 우리 70, 80 그 노래 생각나듯이 옛날 그 가슴에서 향수에 젖었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고 제가 잃었던 마음을 다시 되찾은 것 같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깨달았어요. 한참 방황했었는데 다시 찾았어요. 그 은혜 많이 받았던 그 찬양곡들의 원곡자 분들 다 만나뵙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은혜스럽고 제자 삼으라 이런 노래 그런 것들 감사 이런 거 그치 아는 거니까 그리고 찬양 집회를 잘 이렇게 잘 접하지도 못했었고 너무 좋았어요. 오늘 제가 축복성을 제일 좋아하는 찬송인데 예전에 그 찬송 듣고 하루 종일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다시 듣게 돼서 너무 은혜가 되고 좋았어요. 또한 이날 콘서트에는 송문종 음악감독과 박성일 음향감독, 김도희 촬영감독, 정선용 스텝이 함께 무대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아울러 끝순서로 마련된 미션에서는 사인의 사역자들이 청중과 함께 싱얼롱 메들리를 통해 찬양으로 소통하고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울림과 감동을 체험케 했는데요. 더욱이 눈에 띈 건 시카고에 거주한 후배 찬양 사역자들도 순서에 참여해 무대를 빛냈습니다. 위대의 오태근 목사와 러브 일기, B2B 전 멤버인 박정현 집사입니다. 무엇보다 제일 감동적인 거는 선배님들이 시카고에 오셔서 그리고 시카고가 안 모이기로 유명한 땅인데 이 공간을 꽉 채우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그 선배님들의 찬양을 같이 부르며 은혜가 됐다는 그 시간이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좋은 바람, 봄바람 일으켜 주셔서 감사하고 오랫동안 추위에 얼어붙은 것 같았던 시카고, 마음이 얼어붙었던 그런 시카고 땅을 이렇게 깨어나게 해주셔서 또 젊은 세대들도 오늘 참 어르신들 많이 오셨는데 그만큼 젊은 세대 그룹을 위한 이런 찬양 집회들이 시카고 땅에 또 있었으면 하는 소망도 저 개인적으로 가졌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번 디바스 미주 투어 콘서트는 뉴욕과 뉴저지, 달라스, 시카고를 거쳐 애틀란타 2회 공연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곡 드리겠습니다.
시카고 경찰과 충돌 사고로 중증 장애를 남긴 소년의 가족이 4,5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게 됐는데요. 의회 재정위원회가 어제 15세 소년 네든 존슨 가족과의 합의를 만장일치로 승인한 데 따른 겁니다. 2022년 쿡카운티에 제기된 소송에 따르면 존슨은 충돌 사고로 외상성 뇌 손상을 입어 평생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데요. 4,500만 달러는 존슨의 남은 생애에 소요될 의료 비용에 대한 추정치입니다. 4,500만 달러 중 2,500만 달러는 시 보험기관에 부담하고 나머지 2천만 달러는 시카고 납세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경찰 추격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시 당국이 지급한 합의금 중에 가장 큰 액수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고로 존슨은 치명적인 영구적 부상을 입었죠. 그는 더 이상 걷지도 말하지도 배변을 조절할 수도 없습니다. 그의 가족이 24시간 내내 그의 간병을 책임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결정은 내일 전체시 의회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지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에서 승인된 최초의 일반 의약품 핍약인 오필 온라인 판매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제조회사 페리고의 수석 부사장이자 최고 소비자 책임자인 사라 영은 이메일을 통해 오필이 18일부터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으며 주문은 하루나 이틀 안에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필 홈페이지와 아마존.com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오필 주문 시 브랜드가 표시되지 않은 일반 상자에 넣어 배송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제품은 CVS와 월그린 같은 일부 주요 소매 약국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미국 최대의 전자상 거래업체 아마존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유튜버와 협업해 역사상 최대 규모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제작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아마존 스트리밍 플랫폼 프라임 비디오가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의 이름을 딴 비스트 게임을 출시한다고 보도했는데요. 미스터 비스트는 구독자 2억 4,500만 명을 보유한 구독자 수 세계 1위 유튜버입니다. 미스터 비스트가 기획 감독하는 비스트 게임은 1,000명의 참가자가 상금을 두고 경쟁하는 포맷인데요. 상금은 500만 달러, 제작비는 1억 달러입니다. 대규모 도전 게임 영상 전문 크리에이터인 미스터 비스트는 연 6억에서 7억 달러에 달하는 수입을 컨텐츠 제작에 전부 투자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가 2021년에 제작한 실사판 오징어 게임은 현재 조회수 5억 8,88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만 식사를 하고 나머지 시간을 공복 상태로 유지하는 간헐적 단식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됩니다. 어제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날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 심장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2003년에서 2018년 미 전역의 성인 2만 명의 식습관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하루 중 8시간 동안 식사하고 16시간 동안 단식하는 16-8 간헐적 단식을 수행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식사를 하는 사람보다 심장병으로 사망할 위험이 91%나 더 높았습니다. 특히 심혈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으로 사망할 위험이 66% 더 높았고 암 환자들 역시 사망률이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요일에는 오늘과 내일 시카고에 이러한 어제보다는 다소 추위가 물러난 온화한 날씨 이어질 것으로 예보됩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55도, 밤 최저 28도, 내일 낮 최고기온 42도, 밤 최저기온은 25도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기온은 37도, 습도는 54%, 바람은 남서풍이 13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